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일하는 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운 나이라 이혼으로 인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아이는 중학생이라 서로 사람들처럼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미안함이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혼을 잘 해결했다고 칭찬해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보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야망이 지나치게 강해서 상급자의 자리까지 바꿀 만큼 강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처음에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 조금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용 요약: 남자와 여성 사이의 직급 차이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직업과 가족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며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결국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니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더군요. 저에게 가장 피로감을 느끼게 한 것은 말뿐인 전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제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대답이 없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자신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바람에 답답했어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알려준 사람은 남편의 직장 동료인 친구 부부였어요. 그 친구 부부는 우리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서로 너무나 행복해 보였기에 부러웠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직급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보다 더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했어요. 그런 친구 부부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회식을 핑계로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회식이 종종 있을 수는 있다지만 이렇게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은 이상했죠. 갑작스럽게 회식이 많아진 것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나 생각했고요. 그때 받은 친구 부부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제 전남편과 더 빨리 헤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그 친구가 전화를 한 이유는 남편한테 조금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나도 너에게 이야기를 할지 말지 망설였는데 이제는 꼭 말을 해야겠다고 라고 했어요. 내 남편 지금 회사 윗선에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아. 아주 난리야.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 사람들 뒤에 졸졸 따라다니고 일을 엉망으로 하면서 인맥 쌓기에 난리라고. 사람들도 안 좋게 보고 있어? 내가 잘 타일러서 일 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봐. 그래서 전화를 받은 뒤에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최근에 시작한 취미인 골프를 즐기기 위해 참석한 파티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사실 이 골프는 제가 최근에 시작한 취미였어요. 남편은 제게 내 형편의 골프가 가당키나 한다며 화를 냈지만 그때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작한 취미였죠.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남편의 불만을 들었죠. 왜 너만 피곤한 척하고 나만 돌아다니느냐, 너처럼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다녀서 힘들다, 내가 뭐라도 되길 바라, 서로 대화할 만한 것이 없어 등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당신 친구에게 당신은 회사에서 엉망을 부리면서도 높은 곳을 따라다니는 개로 소문이 났다고 들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이때 남편은 당신은 얼마나 한심한 행동을 했기에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일까 라며 골프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저는 회사 생활을 오래 한 만큼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피드백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당신은 뭘 안다고 난리야? 고작 작은 기업에서 높은 직급에서 좀 해봤다고. 날 가르치려는 거야? 이제 내가 자는 삶 좀 봐.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 당신 직급 정도 됐던 사람들은 다 큰 아파트에서 살더라. 그때까지 뭐 했어? 주변에 있는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산다며 나를 깎아내리려 하지.
그러던 남편에게 내 안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어. 있어 보이는 인생이 당신한테 은구라도 준 적 있는데. 동기 부부는 최선을 다해 살아. 늘 더 키워가는 살림살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 욕심 없이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야? 당신은 돈으로 큰 돈을 만질 적도 없으면서 허황된 꿈은 언제 접을래? 내가 당신 윗사람이었어도 일부터 먼저 제대로 하라고 야단쳤을 거야. 사실을 말하니까 분했겠지? 그땐 남편의 얼굴이 화가 나게 변했어. 결국 소리가 커지더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집에 살 거면 노숙하고 살아. 당신은 내가 뭘 제대로 알아 그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은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며 나를 내쫓았어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남자를 믿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것이 틀린 선택이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에요. 잠시 후 남편의 친구 부부가 전화를 했어요. 남편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회사에서 매우 낮은 평판을 갖고 있고 직원들과 갈등이 심해졌대요. 남편의 평판이 매우 나쁘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악화된 말을 했어요. 그가 나에게 한 말은 더욱 열받는 내용이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아니다. 이게 아니야. 나는 버려두고 너는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지 알아볼 거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리를 마주해 내게 뭐라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얼마나 더 훌륭한지 보여줄 거야. 걔들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왜 그렇게 웃는 거야? 무슨 재밌는 일이 있는 거야? 내가 입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것. 아, 이거 이불 아닌가? 아니, 별을 가리키면 더 커질지도 몰라. 다른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부지런한 아내와 귀엽고 죽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기다리는 걸로 알았다. 나는 코끼리처럼 큰 사람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도 더 열심히 일해야 했을 텐데 예전처럼 말야. 여신처럼 살았을 것인데. 회장님, 나는 갑자기 여행하고 싶어졌다. 내처럼 여성 같지도 않은 사람과 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마침 시간이 흘러 남편은 갑자기 귀찮게 집에 들어와서 떠들고 있어. 회장님, 날 초대해 주셨어. 그래서 양복을 사러 갈 거야? 내 신세도 바뀌고 팔자도 트일 거야. 그거 기억난다면 통장 좀 보여줘. 지금이 기회니까. 저렇게 남편이 적금이나 투자에 열광하는 것을 보고는 제 정신을 잃겠다 싶더군요. 그 정도면 정말 이성이 나간 걸까요? 남편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요. 적금조차 많이 모으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며 어쩌면 저도 그렇게 되었겠구나 생각했어요. 여전히 수고스럽게 살며 집안을 도와주고 있기에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초대를 받았을 때 남편의 행동이 지나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옷을 사겠다는 말을 한 지 며칠이 지난 즈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해 한꺼번에 썼다는 문자가 도착했죠. 집안을 망치겠다고 생각되어 전화를 걸어 말렸지만 남편은 큰 소리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 후 남편의 행동은 더 심해졌고 저에게까지 간섭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라며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기엔 아직도 돈을 줄일 생각이었기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혼자 회장님 초대에 간다며 웃음 지었어요. 내가 써주다 많았던 말이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다른 행동이었다. 하루는 우연히 남편의 통화를 들었어요. 얘야, 당연히 못 오겠지? 돈 들여서 금바른다고 호박이 수박이 되냐 그러면서 그는 돈 주고도 얼굴을 못 바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늙었고 나이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내가 회장 딸하고 잘 어울린다고 바람을 피워봐라고 했어요. 그 딸은 정말 너무 올 것 같다고 했죠. 난 누군데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니까. 또한 집 사위가 되면 내가 꿀 빨고 살고 너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봐줘. 들뜬 목소리로 회장 초대에 같이 가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편은 이미 회장 딸에게로 꼬리를 치고 있었다. 내게 와서 관리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었고 회장의 딸이 3살 더 어렵다고 했으니 눈이 돌아갔을 것이다. 이젠 가정까지 버리고 집안 사위가 되어버릴 생각을 하는 남편을 보며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너무 단단하고 쓴맛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늙은 호박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강하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일단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했고 남편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지인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남편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그들이 제게 남편의 약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운이 좋았던 점은 제게 남편의 친구인 남편의 동료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분이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남편이 회사의 회장 딸에게 강하게 알게 되었던 결점도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을 부인에게 알렸지만 마음이 차갑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했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아서 마음도 아팠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따로 만나서 더 깊이 대화를 나누려고 계획했어요. 최근에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었던 남편에 대한 것이 있어서요. 남편은 끼어들었다. 남편의 통찰에 따르면 회장 딸인 그 사람은 인성이 좋지 않다. 그는 회사 내에서 악명 높은 갑질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남편의 친구도 그를 놀린다. 남편은 회장 딸에게 제안을 받았다. 이에 대해 남편은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에게 돌아왔다. 회장은 남편을 사사롭게 취급하고 인사팀장으로 승진시켜 자랑했다. 결국 남편은 회사 내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인사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나에게는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요. 남편이 승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친구 부부의 해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우울한 전화가 올 때 죄송해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제 남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었기에 제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한다며 저에게 힘을 실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들을 왜 해고당했는지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 바보야. 그 사람들이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가만두면 내가 당할 이득이 뭐냐? 너 머리가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아니면 집에서 애만 보더니 생각도 애가 됐냐? 어쨌든 그 사람들 연락이 오면 모른 척하라. 알겠어. 남편은 여전히 제가 자신의 비밀을 모른 채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소식을 내는지 알아요. 그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자신의 가장을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한국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은 그래서 남편을 살짝 기분 질머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 업적 없이 승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세상이 어려워요. 정말 남편은 이제 내가 이상하고 혼자는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얼른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 전에 가진 경력을 활용해 남편의 경쟁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죠. 우연히도 남편과 같은 직급으로 인사팀장 자리에 취직했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인사 업무에 대해선 꽤 노하신 바탕이 있었기에 입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쟁 기업에서는 오히려 비어있던 자리를 빠르게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있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죠. 그 첫날부터 나의 일은 남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쟁 업체 출신이어서 활동은 생각보다 조심해야 했죠. 가장 먼저 연락한 건 나에게 정보를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경쟁 업체로 옮기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다니는 회사 회장은 지금 나를 회사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급속하게 성장하지만 내부가 단단하지 않는데 다른 회사는 천천히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의 직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복지도 중요시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많은 직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면서 회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 마디 사이에 드러나는 남편의 행동은 가족이라는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회장의 아들과 결혼한 여자에게 지쳐서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처음에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다시 연락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남편의 옆에서 일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회장의 딸에게 꼬리를 친 듯한 것 같아서 남편은 나에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너 같은 착한 여자랑 살아갈 거야? 나는 이제 인사팀장인데 내가 예전에 일한 직책보다 빨리 승진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난 너랑 살 길이 아니다. 내 일이 바빠서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거울을 보고 살아. 너처럼 산다고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너를 안 사람이라고 다니기 싫어. 그리고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거는 내가 자랑스럽지 않아. 그랬어요. 내가 말했을 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서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양심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내 인생을 살게요. 요즘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아쉽지만 그런 말을 하게 된 제 남편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태도가 속이 끓었지만 남편의 욕을 참다가 이혼 서류를 받아들였다. 마음속으로 이러한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잘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도 그 여자와 살 때 망치게 될 것이다. 늦게 와서 살 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기회를 줄 것인가 생각했다. 남편과의 이혼 수순을 밟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의 일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면접을 보러 다녔고 대부분이 남편 회사의 직원들이었다. 내가 만나지 않은 팀의 사람들도 갑자기 이직 의사를 표시했다. 생각보다 회사가 좋은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류를 확인하고 면접을 보았다. 이직하는 사람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다. 아무 기업에 들어가도 뽑아야겠는데 그러나 왜 나의 회사를 선택했을까? 서류를 올리고 윗사람들은 빠르게 답변을 줬다. 바쁜 와중에도 남편에게 복수할 계획을 놓지 않았다. 이때 가장 걱정한 것은 어린이였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에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퇴근 후에 아이를 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마운 것은 결국 내 자식이라는 것이었죠. 어느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해도 엄마랑 살 거야. 나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어. 엄마를 버리면 안 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는데 용돈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귀엽고 대견한 모습이었어요. 엄마일지라도 매일 표정도 안 좋고 밥상머리에서 고민하는 것을 허투루 보지 않았던 나를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올 뻔했죠.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이에게 회사로 직접 찾아가 장을 찍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남편 회사의 회장을 찾아가려 했었죠. 그 이유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려면 회장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서류를 건네기로 결심하고 기일을 잡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날 나는 가방 안에 이혼 서류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왔어요. 가방 속 서류들의 힘으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회사 앞에 서서 남편을 불렀죠. 하지만 남편은 시기가 좋지 않았는지 회장 옆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려 했어요. 멀리서 내 목소리를 듣고 당황한 남편은 손을 저으며 당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에 따라 갈 의했지만 이윽고 회장의 옆으로 가서 인사를 올렸어요. 남편은 회장의 옆에서 쟤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나는 회장에게 인사를 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의 모습에 남편은 코웃음을 흘리며 제 모습을 보곤 남편의 태도에 대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아요. 이분은 경쟁업체에서 인사팀장 자리를 하고 있는 분으로 회장님께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회사의 인사팀장님이 회장님에게 아부를 아주 많이 해서 자기 회사에서 소중한 인재들이 떠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여전히 남편이랑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이라고 믿어서 저의 이야기를 의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나갔어요. 제 이야기가 의심스러우시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보세요. 다음 달에는 꼭 일을 할 직원을 열심히 구하셔야 할 거예요. 요즘 제가 계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따라서 너무 무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잘 보살피셔야 해요. 제가 이직한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해서 잘 존중해 주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위협이 있는 경우 회사의 소중한 분들이니 변호사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중요한 막의 예의를 지킨 후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밖에서는 큰 소리와 소란이 났고 사람들이 빠르게 나오면서 남편과 회장 주변에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벌어도 손해일 것을 알고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건장한 두 남자 앞에 서 있었는데 이직을 약속해준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들며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응원을 받으며 자신감을 얻은 저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직원들 사이에 깔려있던 이혼 서류를 땅에 던지며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꿈은 이제 실현되겠죠? 저는 응원할 테니 앞으로 나아가세요. 회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때 회장은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직원들의 계약서 양을 보며 당황했고 남편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미 퇴직을 통보한 직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여러 속임수와 거짓말에 대해 알게 된 순간 그는 내 등을 칼로 찔러 뒤지도록 잘라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분명히 남편은 내가 자신의 월급을 올려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예상은 틀렸고 그야말로 나를 속이고 다시 일자리를 잃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의 행동을 보자 내가 몰래 엿들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하던 결국 아내는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살아있다. 불만에 겨워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회장님의 노여움은 폭발했다. 그리고 그 일이 극히 빠르게 잘린 후로 이어졌다.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대로였다. 전 남편으로 남았던 그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당연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나의 결연한 태도를 보자 그는 자식을 꺼내려 애원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이렇게 이혼하면 아이가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지?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려 하지만 난 그대로 이혼을 진행할 것이다. 이제 나이 좀 들었어도 여전히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만두고 이웃에게 물러세렴. 처음부터 애를 신경 쓰인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겠지. 여기서 아이마저 풀어 말하는 놈의 얼굴을 보고는 지금까지 참았던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태도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허황을 집어치우고 귀엽다고 들어라.
나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결혼할 생각 없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도 이미 우리가 이혼한다는 걸 다 알아. 얼마 전에는 내게 고생하면 밥이라도 사줄 테니까. 당신이 얼마나 아이에게 못했길래 아빠 싫다고 욕을 했겠어. 그런데 뭐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는 한다면서 허림도 없지? 당신은 사회적인 교훈을 조금 받아야겠다. 능력도 부족한데 돈을 벌 생각 말고 이제는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봐. 남편의 말이 맞았어. 이 싸움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건 일이니까. 저런 사람을 믿고 산 나의 세월이 아까웠어. 개 같은 놈을 내 손으로 처절히 무너뜨리고 싶어서 이렇게 복수를 계획했지만 마음은 후련하지 않았어. 남편이 힘들게 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똥개만 못한 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 복수로 시작한 일을 사과로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이 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처음 찾아간 사람은 전 남편의 친구 부부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후 좋은 직장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전 남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내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은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설득하여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내 직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직장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전 남편의 친구였던 직장 동료의 남편은 내 추천 덕분에 더 좋고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로 전직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역량이 뛰어나 이직에 성공한 것이지만 나의 노력은 단지 그 회사의 인사팀과 그분의 역량을 이해하게 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는 복지가 좋은 회사를 찾아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최상의 일자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제 소중한 마음,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한 인사를 하며 저에게 고마워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감사를 들으면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 얻은 것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이는 현재 상황을 더 성숙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지금은 중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고 제가 예전에 걱정했던 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는 매우 귀엽고 잘 성장한 아이예요. 더구나 지금은 엄마와 아이 둘이서 지내는 게 더 행복하다고 자주 얘기해줘요.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이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겠어요. 저희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재결합을 시도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는 분도 있을까요? 아마도 너무 잔인한 연인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 전 남편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즐거운 여행을 계속하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 안녕히 가세요.